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이제 벡터 제어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PWM 제어로 구현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우리가 이제 PWM 제어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각 상별로 제어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최적 변조 방법, 이거는 잘 안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삼각파 비교 변조 방식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위에 두 개는 이제 어떤 벡터 제어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A상, B상, C상 이렇게 이제 각 상별로 이제 변조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이제 공간 벡터 변조 방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최적 변조 방식은 이제 미리 예측해가지고 PWM을 변조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우리가 좀 잘 안 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떤 빠른 동특성 요구에는 좀 적용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급변 이제 제어를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게 이제 요 PWM 제어 이제 변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각파가 이렇게 이제 기본으로 삼각파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 DSP나 이런 걸로도 이제 어떤 가상의 삼각파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는 요 파란색 이제 지령 전압을 통해서 밑에 이제 이제 PWM 제어가 되면은 이제 출력으로 우리가 점선의 기본파가 이렇게 출력이 나오는 이런 방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PWM 제어 펄스 위더스 모듈레이션 해가지고 PWM 제어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PWM 제어 방식도 이제 저렇게 이제 사인파를 주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지령 전압이 상업파를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전압 제어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하는 게 이제 제3 고조파를 넣어가지고 이제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우리가 원하는 이제 출력을 이제 이제 점선으로 이렇게 이제 넣었다 보면은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제3 고조파를 이렇게 이제 주입을 해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넣어주는 어떤 명령은 요 파란색으로 되는 거죠. 그럼 요 파란색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본파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거의 사실은 이제 벡터 제어하고 좀 비슷한 어떤 그런 이제 개념이긴 한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제3 고조파에 따른 어떤 그런 이제 전류 전압의 그런 이제 고조파 성분이 좀 많이 이제 생긴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3차 고조파 변조 방식을 했을 때 부하 전류의 고조파 성분이 다소 증가하게 된 상태 전류 특성이 다소 나빠지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이제 방식이 이제 벡터 그러니까 스페이스 벡터 제어 줄여가지고 SVPWM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PWM 방식보다는 15%더 이제 어떤 기본파 성능을 이제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조파에 따른 이제 어떤 고조파 성분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공간 벡터 이제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상태가 이제 8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위치가 이제 모두 0인 상태, 그 다음에 모두 1인 상태, 요때는 이제 이제 파워가 이제 공급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제 0벡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0벡터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제 스위치가 이제 켜졌을 때 각 상별로 이제 0도, 60도, 120도, 180도, 240도, 300도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표의 어떤 의미를 이제 우리가 어떤 공간적으로 보면은 이제 요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가 이제 1, 100 상태는 이제 A 하이 단이 이제 닫히고, 그 다음에 BC 로 단이 이제 요렇게 이제 닫혀 있는 요 상태를 이제 100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110은 이제 하이 상태. 그러니까 이제 A와 B의 하이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닫혀 있는 상태고, C의 로가 이제 닫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우리가 1이나 0은 뭐냐면은 이제 하이사이드, 그러니까 전력을 입력해주는 그 부분의 어떤 스위치 상태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A상에 하이사이드가 닫혀 있다 그러면은 1이고, 그 다음에 BC는 이제 열려 있어야 되니까 00이면은 이제 0인 부분은 로가 이제 이제 닫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1이면은 하이사이드, A상에 하이사이드 열려 있다는 거고, 0이면은 이제 BC의 로우 사이드가 이제 온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사이드, 내가 전압을 입력해주는 부분 스위치가 닫혀 있으면은 1이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쪽으로 스위치가 닫혀 있으면 0이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0이면은 A, B는 이제 하이사이드가 이제 스위치가 닫혀 전리 공급된 상태고, 그 다음에 C는 그라운드가 된 상태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10은 이제 A상이 이제 로우 사이드, 그 다음에 B상은 하이 사이드가 온.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스위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요쪽 벡터, 요쪽 벡터, 요쪽 벡터, 요쪽 벡터, 요쪽 벡터 이래 가지고 이제 유호 벡터, 그러니까 전력이 공급되는 거는 6개의 상태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스위치가 다 하이로 닫히거나 로우로 닫힐 때는 전력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가 이제 두 상태, 그렇게 해가지고 총 8개 상태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8개 상태를 이제 제어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삼상의 어떤 자속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그러니까 삼상의 전류가 합쳐지면은 자속이 이제 어제 이제 했듯이 2극 또는 4극, 뭐 6극 이렇게 형성되는데, N, S극이 이제 형성되는 그 한 축을 우리가 기준으로 잡으면 되는 거죠.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내가 이제 100일 때는 이제 자속 벡터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스위치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제어했을 때는 100으로 제어했을 때는 자속 벡터가 이쪽으로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110으로 이제 제어를 했을 때는 이제 이쪽으로 자속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속이 형성돼 가지고 전체 어떤 자속이 이렇게 회전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속을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삼상 전류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아까 이제 6개의 상태가 이제 유효 벡터, 전력을 공급하는 6개 유효 벡터가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0도, 60도, 120도, 180도, 240도, 300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예제를 통해서 이제 요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책에 있는 이제 예제가 110 이제 스위치가 상태입니다. 그럼 110 상태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요 상태를 얘기하는 요 상태. 그러니까 요게 이제 110이면은 얘가 이제 60도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복소수 이제로 볼 때 요게 이제 실수부고 요게 허수부. 그다음에 요게 이제 D축, 그다음에 요 토크 이제 요렇게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요 벡터가 이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110일 때 그때 이제 VAS 이제 이거는 이제 상전압이죠. 상전압이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 코일이 있을 때 삼성 코일이 이제 요렇게 이제 형성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A, B, C가 형성될 때, 요게 이제 S점으로 보면은 이제 요 사이에 전압이 VA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각 상의 전압입니다. 그러면은 110, 이제 요 스위치가 이제 요 상태일 때, 요 상태일 때, 이제 VAS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VDC, 요 VDC에 이제 A상에는 그 VDC의 3분의 1 전압이 걸리고, B상에는 VDC의 3분의 1 전압이 걸리고, C상에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VDC가 이제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각각 상전압이 이제 스위치가 110의 상태일 때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V2 요게 이제 V2죠. V2 전압은 이제 3분의 2의 VDC의 이제 어떤 위상은 60도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그 공간 벡터 정의를 할 때 보통 이제 그 이제 각 상에 요게 이제 0부터 이제 1, 2부터 이제 그 0부터 8까지 있겠죠, 이제. 그래서 공식은 이제 3분의 2의 VAS 그 다음에 A 곱하기 VBS 곱하기 A제곱 플러스 VCS 이렇게 나타내면은 이제 요걸 이제 풀어가 정리를 하면은 그 VAS는 그 다음에 그 요 제2의 루트 3분의 1의 VB 마이너스 VCS가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그게 왜 그리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다 좀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분의 2의 VAS 곱하기 A 곱하기 VBS 그다음 요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그 A의 그 이제 A는 E의 J의 3분의 2 파이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의 2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A제곱은 마이너스 J의 2분의 3.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정의를 요렇게 한 거죠, 이제. 얘는 요거다고 정의를 한 거고, 얘는 요거다고 이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오일러 공식에서 이제 이렇게 풀어보면은 이 E의 J의 3분의 2의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그 J의 2분의 3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의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마이너스 J의 2분의 3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그 A와 A 제곱에 이제 그 대입을 시키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에다가 이제 그 요걸 대입을 시키고 이제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요걸 대입시키고 그 다음에 A 제곱을 이제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이제 그 요걸 대입시켜 가지고 풀면은 이제 3분의 2에 이제 그 풀어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면은 VAS가 되고 마이너스 2분 그러니까 실수분끼리 모이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VBS 플러스 VCS가 되고 그 다음에 제2의 2분의 루트 3에 VBS 마이너스 VCS가 이제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1을 이제 각각 이렇게 이제 그 저기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대입을 시켜 전개하면은 3분의 2의 그 VAS 마이너스 3분의 1에 그 다음에 VBS 플러스 CS하고 그 다음에 제2의 루트 3에 VBS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요 실수부를 이렇게 합하면은 이제 3호를 이제 공통분모로 취해주면은 2VS 마이너스 VBS 마이너스 VCS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저기 이제 그 앞쪽에 이제 좌표 변환을 해가지고 그 우리가 D축 그 이제 회전 좌표계 정지 좌표계 기준으로 볼 때 이제 그
그러니까 이게 3분의 2 FA 마이너스 VB, FB 마이너스 VC는 이제 FA가 이제 그 되는 어떤 시기에 해가지고 얘는 이제 그 자연스럽게 VBAS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좌표 변환에서 이제 삼상에서 이제 이제 정지 좌표로 넘어올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환 행렬에 이제 0도를 이제 넣으면은 삼상에서 이제 정지 좌표로 넘어오는데 그때 변환 행렬이 이제 요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제 D축과 Q축,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가능한 이제 N축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D축은 계산해 보면은 이제 요 식을 계산하면 결국 FA가 된다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삼상에서 이제 요거죠. 이제 얘를 이제 세타를 적용 안 하고 0도를 이제 0도를 적용하면 이제 요런 이제 좌표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거쳐가지고 이제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FD가 F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요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조건을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오일러 공식에 의한 얘를 이제 대입을 시켜가지고 여기다 대입시켜 풀면은 이제 요게 나온 겁니다. 이제. 그리고 요게 나왔는데 얘를 이제 VAS하고 VBS, VCS 이제를 얘를 이제 다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이제 VDC 기준으로 대입을 하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VA 그러니까 이제 VA에는 3분의 1 VDS를 이제 넣고, VBS는 3분의 1 VDC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VCS는 마이너스 3분의 1 VDC를 이제 넣어가지고, 요렇게 풀면은, 이제 요 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요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식을 이제 극좌표 형식으로 나타내면은 3분의 2 VDC의 60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 이제 3분의 1하고 루트 3분의 1을 이제 넣으면은 이제 우리가 루트 이제 넣어가지고 제곱을 하면은 이제 요렇게 이제 9분의 4가 되고 얘가 이제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기는 3분의 2 VDC를 가진, 그 다음에 60도를 이제 어떤 이제 DQ 좌표축에서 복수 좌표계에서 60도를 가진 요 벡터가 형성됩니다. 요 벡터 크기가 이제 요게 될 거고, 각도는 60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분의 1은 0.33이고,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1은 0.5, 0.6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복수 좌표에서 이렇게 나타내면은 이제 요 벡터의 어떤 위상은 60도가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일러 공식에 대해서 좀 이참에 한번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일러 공식은 이제 수학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공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오일러 공식의 이제 기본 그거는 이제 요게 이제 기본 개념이죠. 이제 이게 뭐냐면은 E의 I 시타는 코사인 시타 플러스 그 다음에 I의 사인 시타가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타가 만일에 이제 0도일 때는 사인 시타는 제로가 되고 코사인 시타는 1이 되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0도일 때는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0도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I 세타가 90도일 때는 I가 되겠죠. 왜냐면 90도면 코사인 시타는 0도가 되고, 그 다음에 사인 시타는 1이 되니까 I만 남겠죠. 그럼 I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E의 I 시타는 이제 코사인 시타 플러스 I 시타, I의 사인 시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이제 중요한 식이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I 파이, 그러니까 이제 파이, 그러니까 세타가 이제 파이 180도일 때,
180도 어떻게 되냐 하면은 180도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제 180도 돌았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1에서 출발해 가지고 180도 돌리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온 이제 요 식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은 이거 이제 0.5고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루트 3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음락값이 나오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i의 그 다음에 3분의 2 파이는 이제 120도가 되는 거죠. 이제 120도. 그래서 이제 실수부가 0.5가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0.5.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요 값들이 이제 2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겁니다.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3상이 이제 120도, 그러니까 이게 A상이고, 요게 이제 B상이고, 요게 이제 C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식을 보면은 이제, 요 식을 보면은 이제 A는 J의 2파이분의 3으로 정의를 했을 때 이제 요렇게 나온다는 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0.5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실수축은 마이너스 0.5고 흑수축은 2분의 루트 3 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실수축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흑수축은 이제 2분의 루트 3 그러면 이제 120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제곱은 마이너스 J의 2분의 3파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흑수축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고 그러면 이제 이제 이쪽으로는 240도고 이쪽으로는 120도 된 이제 C축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예제를 통해서 예제를 통해서 이제 스위치가 이제 110일 때 이제 요 벡터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60도를 가진 요 벡터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벡터가 이제 60도가 된다는 요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벡터 제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스위치 상태를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를 이제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풀어봄으로써 이제 어떤 요렇게 제어했을 때 자속이 이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제어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제 어떤 벡터 제어 그러니까 이제 벡터 제어의 어떤 PWM 제어를 위한 어떤 기초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그게 어떤 수학적으로 어떻게 풀어지는지 이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오일러 공식에 대한 이제 어떤 복소수 좌표계에서 형성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면은 이제 이런 식을 우리가 좀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